장이랍니다, 제가. 예, 제52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것이 청와서울 광장에 텐트를 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노숙하고 있는 천막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으로 오셔서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음료수나 순대나 떡볶이 같은 것을 사다 주고 가시는 분들이 계속 줄을 잇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와 민주당을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광장에서 노숙하면서 이제까지 모르던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시청 앞 광장은 새벽에도 결코 고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귀마개를 하지 않고는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엔 문득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낮에도 귀마개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계시다면 야당 대표인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가든 부든 답을 주시기는 해야 마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한길과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 라고 남아 일단은 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1야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대통령이라면 오래지 않아 국민들께 무시당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월의 폭염과 비바람도 이겨낸 민주당입니다. 국민과 진실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국정원 개혁은 이것대로, 이석기 의원 사건은 그것대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이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석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갔다며 장외 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단 하루도 국회를 등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7월, 8월에 민생국회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장 등의 공사를 핑계대며 거부해왔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겁니다. 국민과 불통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역사상 가장 무서운 야당,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서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 국민의 상식에 입각해서 당의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대가 국정원이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든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대가 국정원이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든 민주당은 두려움 없이 맞서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낼 것입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오늘 국회에 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됩니다. 9월 정기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민주주의와 민생입니다. 그리고 국회와 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은 민주당의 양날개이자 행동 지침이며 목표이고 강령입니다. 민주당의 정기국회 목표는 민주, 민생, 정의의 회복입니다. 첫째, 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민생의 원천입니다. 민주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정원 개혁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고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둘째, 민생경제 회복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유일 정당으로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생 부자 본색 3종 세트인 세제 개편안, 전기요금 개편안, 전월세 대책을 바로잡고 경제민주화 후퇴와 급식대란, 보육대란으로부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민생을 지켜낼 것입니다. 셋째는 정의의 회복입니다. 4대강, 원전과 자원 외교의 비리와 사기 사건으로 대표되는 새누리당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청와대 거수기에서 탈피하고 여당답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지금 세간은 대통령만 있고 집권 여당은 없다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국민과의 소통도 야당과의 대화도 거부하는 대통령의 정치 실종을 그저 눈치만 살피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은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부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통법부로 전락하느냐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새누리당의 의지이고 선택입니다. 대통령의 오만과 교만 그리고 독선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참으로 혹독할 것이라는 점을 새누리당이 더 늦기 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국정원발 공안사건 그 진위가 무엇이든 간에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공안사건은 사건이고 국정원 개혁은 개혁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올곧게 지키는 것은 민주당의 신념이고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세력은 그 누구도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수사 주체와 발표 시점에 있어서 의혹도 상당히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 소화와 국정원 개혁 요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의도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안사건은 사건대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당면한 민주주의 수호와 국정원 개혁 요구에 다시 한번 새누리당이 그리고 청와대가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원칙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범부터 인사가
만사인데 그 만사인 인사가 그 참담한 그 참사로 지금 계속 끝난 줄 알았더니 참담한 인사의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통령의 측근이 이미 내정됐음을 확인하는 문건이 언론에 의해 폭로됐습니다. 타임 스케줄까지 만들어서 취임 당일 행사 기획안까지 결정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내정자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도왔던 측근이라는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의 인사공모 절차마저 국민을 속이는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고 용납할 수 없는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보이질 않고 지금 청와대가 나서서 온갖 인사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에 이어서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 기업인 KT에까지 그 권력의 그 영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라는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민간단체인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에까지 개입하는 실정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대한민국을 사설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고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 만사인 인사가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과 청와대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원칙 없는 관치와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이제까지 보듯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개입과 외압 행사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확실하게 밝혀둡니다. 예,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우리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헌법과 법률과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은 반헌법과 불법과 독재입니다.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안을 보면 국정원 측이나 이석기 의원 측이나 극단적 사고와 시대착오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지금이 5, 60년대나 7, 80년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추정되는 죄질이 엄중할수록 더욱 철저하게 그리고 사법 절차와 법률 적용에서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수사를 해야 국민의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은 특히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국가기관인 만큼 청와대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인식을 해서 더욱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국회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세훈 원장 2차 공판이 있습니다. 민병주 국장이 오늘 답변에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지난 국조에서 민 국장은 NCND로 일관을 했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그의 발언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미 김용판 1, 2차 공판 그리고 원세훈의 1차 공판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특히 국정원이 그 사이에 거짓말 해온 것들, 경찰청이 그 사이 거짓말 해온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그동안 해온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재판이 되기를 바라고 엄정한 판결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정기국회 개식을 하는 날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전월세 상한제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이 원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라는 사실을 우리 민주당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번 9월 정기국회에는 반드시 잠자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4곳에 대한 그 추가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그 안전 불감증이 지금 심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 방사능 심의를 IOC 총회 이후로 연기를 할 거라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도쿄 전력이 오염수 누출 은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국민의 97%가 일본의 수입 상품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약 93%를 넘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최근 식약처에서 수입식품 검역 직원 및 장비가 부족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절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그 아베 정권의 안전 불감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정부의 이러한 미흡한 대응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더욱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또한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를 함으로써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0일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과학 비즈니스 웹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500만 충천이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팩트 수정안을 본격화하면서 충천의 자존심을 짓밟더니 100년 대계를 바라봐야 할 기초과학 정책을 정면을 뒤집고 과학벨트 원안 정상 추진이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미래부는 지난 6월 공청회 절차 하나 없이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고 7월 3일에는 대전시와 수정안에 대한 밀신 야합 MOU를 체결하면서 8월 27일에는 찬성론자 그들만의 비폭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연이은 사양과 졸속으로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한마디로 과학벨트의 축소와 기능지구 빈 껍데기 전락이라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 염은철 대전시장과 밀실야합으로 정치적 꼼수를 펼쳤고 공청회도 기본계획 변경을 의견한 후 여는 등 충청회를 철저하게 기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과학벨트 원안 정상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이자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와 같이 충청인의 자존심입니다. 원안 추진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과학벨트의 정상 추진을 원하는 국민과 500만 충청인의 엄청난 저항과 심판에 마주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 반이 지났지만 사태 수습은 고사하고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8월 30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4곳에서 최대 1800mW 고방사산량이 검출되고 오염수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일부 대형마트엔 방사능 측정기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일본산 수산물의 검역 강화 및 수입 금지 확대 등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하는 정부는 정작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원전 당국은 철저한 원전 비리 척결을 장담했지만 지난 2월 한빛원전 2호기 증기 발생기 보수 작업 시 정비 절차를 무시했고 그 재질도 인코넬 690이 아닌 응력 부식 결합이 취약한 인코넬 600으로 용접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내부 고발자가 그것을 밝힘으로 해서 확인됐는데
수많은 국내 원전 비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원전 정비가 엉터리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원전 비리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잘해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가계부채 100조, 누적 재정적자 480조, 대한민국의 빅뱅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980조에 달하고 3월 말에 견져서 16조 9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3개월 만에 가계부채가 17조 증가한 것은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가계 대출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전월세 문제에 대한 뚜렷한 답도 없이 이자를 낮춰줄 테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가계부채 확대를 부채질하는 엉뚱한 전월세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소비경제 위축,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 증가, 종국에는 나라 전체의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시한폭탄입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재정적자 47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 340조 원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약 40조 원보다도 많은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상반기 재정적자 47조, 누적 재정적자 480조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적자는 실효적인 대책 없이 이렇게 방치될 경우 가계부채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빅뱅의 서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에게 올해 재정적자가 심각하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안이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부자 감세 철회,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 형평성 강화, 정부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재정대책 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번 주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뢰 눈물을 닦기 위한 민생행보가 계속됩니다. 오늘 9월 2일 11시에는 을지로위원회 12차 사례 발표를 통해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의뢰 눈물이 발표됩니다. 내일 9시에는 아모레 퍼시픽 본사 항의 방문을 갑니다. 모레 9월 4일은 새벽 5시 반에 마필관리사 과천 경마장으로 가서 그 실태를 조사하고 10시에는 유통재벌, 백화점 대형마트 불법 불공정 감시단을 발족식을 명동 롯데 백화점 앞에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을지로위원회 활동에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예, 다음에 박혜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나라는 인간에게 있어서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고려말 학자 이암 선생의 단군세기 서문을 인용해서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독도 침탈을 가속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검증 합격시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과연 박근혜 정부가 일본 아베 정권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정권은 미화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소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5.16은 쿠데타로, 유신은 독재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계엄군의 발포 사실조차도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사진 한 장도 없이 단 7줄로 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향된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검증하고 합격시킬 수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박근혜 정부 스스로 우리의 혼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 아베 정권이 아무리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더라도 결코 침략의 역사를
바꿀 수는 없듯이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5.16 쿠데타와 유신 독재를 미워하더라도 결코 진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400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교과서 검증심의위원회로부터 479건의 수정 공고를 받았습니다. 보통의 교과서가 한 200건 정도의 수정 공고를 받는 데 비해서 배가 넘는 수정 공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수정 교과서가 이 정도이라면 수정 전의 교과서는 어떠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검증심의위원회가 무슨 교정심의위원회도 아닌데요.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역사를 혼이라고 생각한다면 검증을 철회해야 합니다.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살펴주십시오. 감사합니다.